오늘 여러분들과 정책론 제8장 사회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회복지,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정책의 분석,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평가에 관한 부분에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7장과 8장, 9장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즉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정책, 법적, 제도적인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 정책, 법적, 제도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잘 어울리도록, 즉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선정하게 되는 바로 그런 대안 선택의 과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좀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 사회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중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 또는 제한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현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사회적인 그 경향들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그 방향을, 대안들을 선택해내는 과정이 바로 정책의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정책의 분석에 있어서의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의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학교에 좀 그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을 때 보니까 백석대학교 이제 실습 관련해서 학생들이 오늘 수시 관련해서 실습 평가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차가 밀려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학교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저희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교에서, 백석대학교에서 오늘 실기고사가 있어서 그 실기고사를 치르러 오는 수험생들이 그 저희 학교 아시는 거 좀 좁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다 몰려서 그 차량이 이제 보니까 상명여대 입구 천안 IC를 지나면서부터 차가 좀 막히고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각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 내 교내 진입하는 것들, 또 차량에 진입하는 것들 관련해가지고 뭐 백신 주사 여부와 뭐 체온 확인하고, 그분들 이제 검사하신 분들은 또 스티커도 다 붙여드리고 해야 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벌써 한 학기가 다 1년 동안의 그 수업 과정이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이제 이 수업을, 녹음하는 수업을 들으시면 10주차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지난주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이제 중간고사와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중간고사에서 좀 목표했던 대로 성적이 조금 좀 미흡하다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말고사 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통과제 팀별 과제를 드렸던 것처럼 과제 레포트 내실 때 좀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실 당부를 드리고요. 또 기말고사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이제 아쉬움들이나 여러 그 과정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리고 2학년 과정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감상이나 또 그다음에 아쉬움 점, 그다음에 또 그와 또 겸해서 미래 이제 세대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아니면 또 상상의 나래들을 펼쳐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의 유종의 미를 좀 거두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잘 일단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의 의미와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문제의 해결과 또 예방, 또 이와 관련한 최선의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활동이 바로 사회정책의 분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발생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기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 방안이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마지막 목표는 뭐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의 국민 대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또 그러한 삶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복지국가로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다양한 이런 문제 해결과 또 관련하여서 또 예방과 관련해서 최선의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체관전, 즉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둘, 세 개, 수도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빈곤에 관한 부분, 퍼버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빈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아니면 복지적인 정책을 가지고 또는 다른 어떤 통화 정책을 가지고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많은 대안들을 찾고 계시고 또 시도를 해보고 계시죠.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또 서구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 우리가 속한 동남아시아의 빈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치, 또 지리적인 위치, 또 환경적인 위치 때문에 그 똑같은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빈곤에 대한 그 해결 방안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많이 느껴보시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나 해결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낼 수 있을 것이냐, 선정해낼 수 있을 것이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그 체계적인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드로우라고 하는 연구자는 복잡한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쿼드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의 한 형태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람직한 대안 또는 보다 나은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스토키와 잭 하우저라고 하는 연구자는 합리적 정책 결정자가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고 또 목표를 설계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낸다거나 또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그러한 최선의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대안들을 그러한 정책 대안들을 찾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그 분석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유형인데요.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실제로 아까 빈곤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구 복지 선진 국가라고 한 서구 유럽에서 그 빈곤에 대응하는 방법들, 정책적인 대안들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도상국인 그 우리나라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또 아주 빈곤국이라고 취급되고 있는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들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개발 빈곤 국가들의 빈곤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들이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소비자들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정책 분석의 접근책을 존재하고 또 활용을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과연 우리한테 맞는 선택의 방법 중에서 고려해야 될 많은 부분들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 또 물리적인 요건,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흔히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인이 되었든 집단이 되었든 아니면 국가 단위의 어떤 클라이언트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국민들의 실제 적용 대상, 정책적인 대안의 실천 대상이 되는 바로 이 클라이언트 집단의 만족도, 또 활용도,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분석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분석 전문가인 와이너와 비닝에 의하면 정책 분석의 접근 방법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4페이지를 좀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 8- 정책 분석의 다양한 접근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술적인 사회과학 연구로서, 그 다음에 응용정책 연구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 또 사회계획을 세우는 방법, 또는 저널리즘의 방법, 또 실무자의 정책 분석 방법, 또 시민의 정책 분석 방법 등 이러한 다양한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은 열려있고, 실제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방법의 접근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면요. 학술적인 사회과학 연구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자들은 학술연구 집단들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접근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요. 이러한 그 학술적인 사회과학 연구들은 굉장히 엄격한 경험적이고 측량할 수 있는 계량 방법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그러한 계량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수량화, 계량화하는 방법들에서 다양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방법들, 또 그런 것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인 사회과학 연구 방법으로는 그러한 학술 연구 집단들의 어떤 체계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들, 사회계획의 방법이나 또는 시민정책 분석 또는 실무자 정책 분석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사회계획에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개념 규정과 구체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회계획 정책 분석의 접근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대개 이사회나 기금 조성기관,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계획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회계획으로 정책 분석을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또 경영기술, 그 다음에 공적인 포럼이라든가 전문가 혹은 시민 패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사회계획을 하죠.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소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절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미래적인 사회 전체의 계획들을 세우죠. 아까 빈곤에 관한 문제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 문제, 노사 문제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국민 최저임금제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사회 계획에 어떤 틀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인 토론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통 한 6월 전에 해야 되긴 합니다만 보통 상반기 하반기가 넘어가요. 3, 4분기 즉 9월 달이 넘어가기 전에 내년 노동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공표를 드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 분야의 어떤 그 사회 정책적인 흐름들을 판단을 해서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또 사회 대표, 또 정부 기관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각계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내년에는 얼마로 하자 아니면 노동법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복지, 노동자들의 복지 아니면 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그 재정경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중에서 그런 방법을 사회 계획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무자 정책 분석 방법인데요. 개인 사회 사업가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정책 접근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용자는 이제 분석 작업을 실시하는 실제 사회 사업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문헌이라든가 또 전문가 자원의 마이크로 필름 또 문헌 등으로 된 정부 및 기타 문헌들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또는 어떤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이라든가 복지 선진국들의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생길 문제들이라든가 현재 생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긍정적인 대안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실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접근책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정책 분석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좀 보면요. 민주주의에 관여된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쟁점을 좀 분석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영향이 미치기를 원하는 선거로 뽑힌 공무원의 분석에 관여하는 시민들, 보통 이용자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이나 또는 선거로 뽑히거나 또는 임명된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원들을 분석하고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실제로 오늘날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해서 정책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정책 분석들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접근책을 가지고서 검토를 통해서 최종 결정들을 하는, 즉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일련의 정책 과정들을 바로 정책의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서 좀 입각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정책 분석이 요구되고 요청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정책론 수업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이 아주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성이라든가 연구의 목적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양한 목적들 중에서 실제 사회 현상들 중에서 또는 사회의 문제라고 의제를 정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밀한 분석들은 꼭 필요한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그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분석을 통해서 최선에 대한 그 다음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라 그러면 차선으로 필요한 욕구를 느끼는 클라이언트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바로 지금 이 분석 공부하고 있는 정책 분석의 과정에서 미리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연구자들의 어떤 유형들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자들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이제 길버트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과 두 번째로는 포플과 라이팅거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길버트 등의 연구자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을 크게 3P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정, 프로세스의 이니셜과 또 산출에서의 P, 그 다음에 성과의 퍼포먼스의 P, 그래서 3P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산출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은 물론 사회정책 연구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들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주로 주장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과정 분석 과정을 좀 보면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으로서 여기에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영향력과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과정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는 행위자 또는 개발의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석 방법이 바로 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왜 사회복지 정책이 창안되고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폐기되는지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바로 과정 분석 방법이다. 3P에서의 첫 번째 과정 프로세스에 관한 분석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한번 보시면 216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시면요.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목적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것 자체가 흥미롭고 가치 있다. 두 번째가 사회의 효과적인 힘의 소재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책 형성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의 방법을 새롭게 창안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이 향상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정책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거다,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산출 분석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길버트 등의 연구자들이 유형을 분석하는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한 게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산출 분석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프로덕트 했느냐, 무엇이 성과로서 밖으로 나왔느냐, 성과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바라는 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 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부분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쟁점에 의해서 어떠한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이러한 정책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또 어떤 이론, 어떤 전제가 이러한 정책 선택들을 지지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4가지 영역, 할당, 급여, 전달 체계 및 재정 질문에 대한 3가지 차원, 가치와 이론 및 대안에 대한 분석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산출 분석에서 주장되고 있는 범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길버트와 스펙터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산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들이 제안했던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안했던 4가지 차원, 3가지 차원의 가치, 이론 및 대안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러한 산출 분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산출 분석은 정책 선택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말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관계가 1차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범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그 범위에 대한 산출에 대한 분석 범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 분석이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과정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두 번째 산출에 대한 분석, 그래서 두 번째 PEP, 두 번째 P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 P는 효과 분석입니다. 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광범위한 한 부분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까지 공부해 보셨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들, 심리적인 부분들이거나 정서적인 부분 또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행동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기저에 있는 게 바로 마음, 심리에 관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평가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양적인 평가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질적인 평가다라고 계속 공부해왔고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사항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자료의 다양한 수집 방법을 통해서 이 다양한 학문의 이런 것들을 통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효과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의 실천 후 또는 서비스 사회복지 정책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또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또 그러한 어떤 서비스 실천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들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효과 분석으로 나타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컨대 조사 방법론과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을 해서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유용한 매개체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분석 방법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또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가, 또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평가를 통해서 표준 척도라든가 만약에 해당되는 분야의 표준 척도가 없다라 그러면 다양한 어떤 그 응용 연구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러한 만족도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분석의 최종 결과물, 최종적인 어떤 해결 방안 아니면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까지 공부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